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4680 망했다고 하니 테슬라가 망하는 줄 알고 중국 EV 에너지 기술 소개하니 기술을 믿을 수 있냐고 하고, 테슬라는 4680을 100% 신뢰하지 않고 항상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으며 플랜 B를 항상 가동 중이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테슬라에게 4680 유사 배터리를 공급할 배터리 기업은 널려 있으니까요. 최근 테슬라는 기가 베를린에서 BYD 블레이드 배터리가 장착된 최초의 모델 Y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BYD는 파나소닉, CATL,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네 번째 배터리 공급사가 된 것입니다. 왜 BYD를 쓰게 된 것인가에 대한 이유는 다음 영상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TCC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EV의 4695 배터리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 삼성 SDI의 가장 큰 고객은 현재 어디인가요? 현재 BMW입니다. 삼성이 아무리 원형을 잘 만들어도 써주는 주체는 BMW이고, BMW는 배터리 기술을 구분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신뢰도는 저의 경험상, BMW의 한국 출신 A급 배터리 기술자들이 있고, 독일의 배터리 평가 능력치는 한국과 동일합니다. 제조 기술력과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를 평가하는 능력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성비, 가격이 싸고, 또한 배터리는 모두 두 개 기업에 공급받아, 즉 이원화를 해야 하고, 그래야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자동차, 전기차 공장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운영 방식이니 현대가 CATL 배터리를 쓰는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TCC 스틸 입장에서 4680 배터리가 대량 양산이 빨리 되어야 니켈 도금 강판을 납품할 것인데, 이 부분이 지연되니 TCC 스틸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테슬라 미국 공장에 캔 설비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테슬라가 하는지 파나소닉 계열이 하는지 아는 분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도 니켈 도금 강판을 써야 하는데, 파나소닉 계열이면 도요 코안이 할 것이고, 테슬라 자체적이면 TCC도 가능성이 있고, LG도 원형 배터리의 공급사이니 또한 TCC도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에도 니켈 도금 강판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한국 기업들이 IR로 니켈 캔은 미국에 공급하게 될 때 미국 기업의 능력치가 경쟁 요소가 되겠죠. 4680용 니켈 도금 강판의 핵심 요인은 두께입니다. 두께는 포스코에서 BP 블랙 플레이트를 공급할 때 정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캔 업체에서 스탬핑을 하게 되면 두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면 니켈 플레이트 스틸, OR 스테인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니켈 플레이트 스틸이겠죠. 두께가 0.5에서 0.6 사이다. 이건 스탬핑 이후에 두께 산포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 두께가 정해짐에 따라서 TCC 스틸의 매출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꺼운 것이 유리할까요? 얇은 것이 유리할까요? 그러면 셀 업체들은 두꺼운 것이 유리할까요? 얇아지는 것이 유리할까요? 2170 원형 캔 케이스입니다. 자, 이 규격도 모든 배터리 셀 기업들이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거의 유사하겠죠. 바닥 두께가 0.3 플러스 마이너스 0.02, 측면 두께가 0.2 플러스 마이너스 0.02입니다. 여기 공차가 0.0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스탬핑 대량 생산에서 품질 산포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께를 더 두껍거나 얇게 되면 배터리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고, 두꺼워지면 배터리 내부에 더 많은 에너지, 양극재, 음극재를 넣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기술이 TCC 스틸과 동원 시스템, LT 시스템, 상신 인디피의 중요한 기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기술 요인입니다. 추정컨대 2170의 포스코 BP 두께는 0.3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8650 0.4, 2170 0.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스탬핑 이후에 두께가 얇아지게 되는 것이죠. 4680 샘플입니다. 4680 캔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두께 산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도 두께 산포 0.02라고 되어 있죠. 하단부가 0.6, 그리고 측면부 0.4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위에서 스탬핑, 플래스를 누르게 되면 바닥부보다 측면부가 쭉 늘어지게 됩니다. 이걸 딥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딥 드로잉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두께가 일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이 상단, 중단, 하단 측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산포도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니 캔을 만드는 기술도 난이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니켈 도금의 상태에 따라서 TCC 스틸의 기술력에 따라서 이 캔의 형상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소개한 중국 기업의 4680 샘플은 두께가 5에서 6 사이죠. 테슬라 규격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4680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 TCC 스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4680 기술이 난이도가 높아서 높을까요? 그건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그냥 포스코의 BP의 두께가 높은 것을 받아서 니켈 도금만 하면 되는데 실제 이것을 캔 업체에 납품할 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매출로 계산이 되냐면 무게로 계산이 됩니다. 철강업, 사실 소재업에도 대부분 무게당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톤당 얼마. 4680 캔은 2170, 1860에 비해서 무게가 무겁습니다. 대신 생산량은 적을 수는 있는데 현재 모든 전기차 기업, 세일 기업들이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4680으로 가자라고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4680이 양산된다고 하면 생산량이 2170, 1860 대비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1차 요인이고 그리고 두께가 더 두껍기 때문에 무게가 더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2170 대비 훨씬 생산성, 이익률이 높을 수 있는 기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TCC 스틸이 4680 셀 양산이 지연된다고 하면 최근 생산 설비를 도입하고 이것이 양산될 때 충분한 매출을 일으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80의 대량 생산이 빨라져야 되는데 현재 4680보다 4695가 더 유리하다는 저의 의견이죠. 이런 요인 때문에 최소 6개월, 1년 정도의 46개월의 원형 배터리의 대량 생산이 지연될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TCC 스틸을 따라오는 후발주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이런 기업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680의 두께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다소 두꺼운 상태로 안정성을 추구할 것이고 나중에 점점 얇아지겠죠. 이런 기술적 변화도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TCC 스틸이 이 변화에 단기적인, 장기적인 변화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정보를 원하면 멤버십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는 공짜가 없습니다. 가입 후 원하는 정보 조사를 저에게 요청하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